골다공증? 그거 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걱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골다공증은 어르신들만 관심 가진 문제가 아닙니다. 100세 시대 나중에 골다공증성 골절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린이와 청소년기 때부터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나이에 따른 뼈건강관리법이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의 뼈는 계속 변합니다. 태어났을 때는 말랑말랑하던 뼈가 자라면서 점점 튼튼해지는데요. 보통 청소년기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최대 골량에 도달하게 됩니다. 최대 골량은 한 개인이 생애 동안 달성할 수 있는 뼈의 최대 밀도와 강도를 의미하는데요. 이 정점이 20대 초반 정도에 달성된다는 거죠. 정점을 찍은 다음엔 안타깝게도 내려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남녀 모두 30대 중반 정도부터는 골량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는데요. 남성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비슷한 속도로 서서히 줄어드는 데 비해서 여성은요, 폐경과 함께 골밀도가 한 번 더 미끄럼 타고 내려가듯이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그런 건데요. 골밀도가 떨어지다가 기준치보다 낮아지면 골감소증과 골다공증이 생기고 쉽게 골절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골다공증이 생기는 원리, 파골세포와 조골세포가 어떻게 뼈를 갉아먹고 새로운 뼈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아주 실감나는 자료 화면과 함께 아주 잘 설명드린 게 있으니까 혹시 못 보셨다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에 따라 뼈의 질량과 골밀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나이에 따라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기는 뼈의 성장뿐만 아니라 밀도를 증가시키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개인마다 최대 골량은 어느 정도는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의 영양 섭취와 신체 활동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이 시기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최대 골량을 높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골다공증에 걸리고 싶지 않다면 어린 시절부터 일단 최대 골량, 즉 골 질량의 정점을 최대한 올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골다공증에 빠지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가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골밀도를 최대한 저축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비결은 바로 건강한 식사를 하고 햇볕을 쬐면서 야외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건데요. 특히 줄넘기, 달리기, 축구, 농구 등이 뼈 건강에 좋은 운동들입니다. 만약 패스트푸드만 먹고 하루 종일 실내에서 앉아서 공부만 하거나 스마트폰만 하고 있다면 성인이 됐을 때 유전적으로 주어진 최대 골량에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서 시작하니까 골밀도가 떨어지다 보면 나중에 골감소증과 골다공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인기는 정점을 찍은 골량을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하고 지켜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뼈 질량을 유지하고 뼈의 손실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뼈 건강에 해로운 것들부터 피해야 하는데요. 뼈에 나쁜 거 뭐가 있을까요? 뼈 건강을 해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흡연, 과음, 지나친 카페인, 그리고 지나친 체중 감량이 있습니다. 아니 술, 담배는 그렇다 치고 커피 많이 마시는 거하고 살 빼는 게 뼈 건강에는 나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뼈 건강을 생각해서는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커피 두세 잔 정도는 대부분 크게 지장이 없지만 카페인의 과도한 섭취는 골밀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커피 많이 마시면 우리가 소변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카페인은 소변을 통한 칼슘의 배설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소장에서 칼슘 흡수하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요. 혈중의 칼슘 농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항상 적정 수준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떨어지면 우리 몸은 뼈에 저장해 놓은 칼슘을 캔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홍차, 우롱차, 각종 에너지 드링크, 탄산음료 등에도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살을 빼려고 하는 다이어트도 지나치게 하면 뼈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뼈는 무거운 무게를 지탱해야 할 필요를 느껴야지 새로운 뼈를 계속 만들어서 튼튼하게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중을 싣고 디뎌주는 자극과 운동이 필요합니다. 만약 운동 부족이나 체중 감량으로 인해서 뼈에 전달되는 하중이 줄어들게 되면요, 뼈가
아, 내가 더 이상 필요가 없나 보다 하고 새로운 뼈를 충분히 만들어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르신 분들은 골다공증에 걸리기가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뼈 건강을 위해서는요, 너무 마른 것보다는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건 듣던 중 반가운 소리죠? 그러면 중년기라고 할 수 있는 50세 전후로는 뭐가 중요할까요? 중년기 여성은 완경, 폐경과 함께 골밀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골밀도가 떨어지는 건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즐겨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골밀도가 떨어지는 건 즐기면 안 되고 최대한 브레이크를 걸어서 서서히 완만하게 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첫째, 골밀도 검사를 꼭 해보셔야 합니다. 골다공증은 쥐도 새도 모르게 오기 때문에 검사를 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골밀도 검사는 비싸지도 않고 금방 할 수 있는데요. 골밀도가 낮다면 필요에 따라서 골다공증 약을 처방받을 수도 있습니다. 골다공증 약은 파골세포를 억제해서 뼈의 분해를 줄이는 약도 있고 또 조골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뼈를 만들어내는 약도 있는데요. 약에 따라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약을 처방받아야 합니다. 중년의 골밀도를 느리게 떨어뜨리기 위한 방법 두 번째, 바로 적절한 영양 섭취입니다. 뼈에 좋은 음식과 영양소를 잘 섭취하셔야 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육류, 해산물, 유제품, 달걀, 견과류, 그리고 콩 등을 많이 섭취하시고요. 칼슘 함량이 높은 우유하고 치즈, 요거트 등의 유제품, 그리고 녹색잎 채소, 멸치, 꽁치, 연어 등의 생선을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는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도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쬐어서 생성되는 양이 많은데요. 그래서 선샤인 비타민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햇볕을 얼마나 쬐어야 될까요? 매일 하루에 20분 이상, 그리고 신체 부위의 40% 이상을 노출한 상태로 햇볕을 쬐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야외 활동을 하더라도 다 가리고 한다면 비타민 D가 충분히 생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간단한 피검사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다음번 피검사 하실 때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비타민 D가 부족하다면 영양제로 쉽게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중년의 골밀도를 느리게 떨어뜨리기 위한 방법 세 번째, 바로 운동입니다. 뼈와 근육은요, 상호작용을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근육이 커지면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근육을 키워야 하는데요. 근육은 운동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줄어들기 때문에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계단 오르기나 스쿼트 등도 좋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여러 가지 운동기구를 이용해서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을 골고루 키우시면 근육 건강, 뼈 건강에 모두 도움이 되겠습니다. 노년기에는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노년 낙상 사고는 생각보다 아주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매년 65세 이상의 30%, 그리고 80세 이상은 50%가 낙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는 생각보다 쉽게 골절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이런 낙상 예방에 신경 써야 합니다. 노인 낙상은 주로 집 안이나 집 근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 집의 바닥을 미끄럽지 않게 하고 턱과 계단 등을 없애고 필요한 곳에는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육 운동과 균형 감각 운동도 가능한 매일 하는 게 좋습니다. 넘어지는 건 골다공증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고요. 근육이 빠져서 힘이 없거나 균형 감각, 반사신경이 떨어져서 넘어지는 겁니다. 골다공증이 있더라도 근육이 튼튼하고 균형 감각이 좋아서 넘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다면 그러면 골절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노년기에 당하는 낙상은 건강 수명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낙상에는 예방밖에 없다는 걸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항상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나이에 따른 뼈 건강 관리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100세 시대 두발혁명 5장에 잘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혼자 보기 아깝다면 주변 분들과 사랑하는 자녀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편한 세상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족부 전문의가 알려주는 발건강 바이블 100세 시대 두발혁명의 저자 김범수입니다. 이 책에는 어떻게 하면 두발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지 그 비법들을 알차게 담았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고 100세까지 두 발로 걷는 행복 누리시기 바랍니다.